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 결혼식까지 올리고 이혼으로 갈 뻔하다 겨우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인생에서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에 새길 정도로 배우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는 아직 회사 동료나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을 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글을 쓴다는 것도 저밖에 모를 정도로요. 죽는 날까지 가슴에 묻어두고 갈 거라 생각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건데 글솜씨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외동아들로 자라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가득 안고 컸어요. 외동인 사람들은 모두 공감하겠지만 어릴 땐 혼자라서 좋은 것들이 많았지만 성인이 되면 저만 바라보는 부모님을 보는 게 굉장히 무거운 일이기도 해요. 욕심부리지 않아도 원하는 건 다 얻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누리던 것들이 한순간에 기대로 바뀌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무너뜨린 일 중 하나가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제 상황이었죠. 40 중반에 혼자 남아있다는 게 생각보다 많은 편견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부모님도 주말마다 전화를 걸면 한숨을 푹 쉬면서 남들은 애 키우고 한참 나가서 보낼 시간에 엄마 또 그 소리예요? 내 아들 문제 있냐는 말까지 들어 이젠. 뭐가 모자라서 너처럼 잘 나가는 애가.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누구라도 만나. 주말에 혼자 있지 말고. 알았어요, 알았어. 주말은 잔소리도 좀 쉬어요. 요즘 아가씨들은 시댁 때문에도 그렇다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어때서?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나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해. 제가 결혼만 한다면 인연도 끊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엄마를 보면 그저 죄스러운 마음밖에 안 들었죠. 그래도 저희 30대는 일과 사랑 중에 하나는 택해서 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었고 번듯한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살려면 우선 제 능력을 키우는 게 먼저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을 우선으로 두다 보니 연애는 자연스럽게 미뤄졌을 뿐인데 그런 능력을 갖추고 나니 어느새 제 나이가 40을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이 먹도록 결혼을 안 했다는 건 암묵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는 남자가 됐다는 의미더라고요. 주변에서 나이가 맞는 분이 있어 소개하려다가도 그 전에 제 눈치를 살피며 묻는 게 미안한데 너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지? 무슨 문제? 아니, 나이가 있는 편인데 아직 혼자니까. 혹시 한번 갔다 오거나 한 건 아니지? 그런 부분은 미리 말해줘야 나도 소개가 편해서. 그런 건 없어. 일하다가 나이만 먹어 그렇지. 눈이 너무 높은 건 아니야? 되게 따지는 거 있어? 없어, 그런 것도. 제 나이 자체가 의심을 받게 됐다는 걸 알게 되더군요. 그게 서럽기도 하면서 더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 저도 서서히 포기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제 지인이 들뜬 목소리로 연락이 와서 너 소개팅 해볼래? 네 사진 보더니 마음에 든대. 누가 그래? 내 나이 들었어? 나이도 말해줬거든? 자기는 나이 많은 사람도 좋다고 어른스러운 부분 많아서 좋다네. 만나봐. 여자 쪽에서 네 나이 괜찮다고 하는 거 흔치 않다? 저를 괜찮아하는 사람이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나이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란 것도 반갑긴 했는데 그냥 가볍게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선 나가보기로 했죠. 첫 만남부터 저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그 여자를 보니 저도 간만에 마음이 뛰더군요. 이렇게 여자와 마주 앉아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상황 자체가 오랜만이라서 밥맛도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긴장이 됐어요. 저 어때요? 만나보니 마음에 들어요? 아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래도 느낌이라는 건 있을 거잖아요. 또 만나고 싶은지. 저도 30대 중반이 되니까 따지는 게 많잖아요. 나이가 가끔은 서럽죠.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든다거나 끌린다는 말, 괜찮다는 말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센스 있게 말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수줍음이 많은 절 배려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도 고마웠죠. 여자 잘 안 만나봤죠?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더 좋아요. 저 부모님이랑 친한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제 얘기를요? 네, 자랑하고 싶어서요.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고맙네요. 그렇게 말해줘서. 혹시 연애 오래 하는 거 좋아해요? 전 나이도 있는데 조금 서둘렀으면 해서요. 그녀의 적극성 때문인지 하루는 저와 데이트를 하는데 전화로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더니 어머니, 성우 씨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통화로 말고 조만간 가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시니 제가 더 좋죠. 목소리는 며느리 합격이죠?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싹싹하게 엄마에게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는 걸 보니 우리 가족이 돼도 잘 어울릴 거란 자신이 들었죠. 항상 걱정이었던 부분이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라도 집안에서 반대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엄마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심이 되더군요. 그 덕에 우리 결혼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어머니도 이제야 평생의 한을 푸는 사람처럼 기뻐하셨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까지 마련을 했는데 장인 장모님도 너무나 좋은 분들이라서 제 모든 것을 좋게만 봐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계속 이렇고 살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요. 제가 더 감사드리죠. 이렇게 착하고 예쁜 딸을, 성격도 얼마나 싹싹한지 너무 예뻐요. 제가 우리 며느리 보려고 여태 기다린 모양이에요. 저도 어머니 만나서 너무 좋아요. 원래 짝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다 시기가 있죠.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제 잘 살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고향이 어디세요? 사투리 억양이 있으셔서. 예? 그런데 갑자기 제 여자친구가 더 당황을 하더니 아직도 습관을 못 고쳤네. 한때 잠깐 그쪽에 살아서요. 너무 긴장했나 보네요. 여기 이분이. 어머, 딸이잖아, 딸. 이분이라니. 아빠 당황한 것 같아. 그러더니 잠시 밖에 나가 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돌아보면 이때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편안한 분위기였는데 사소한 것에 당황하는 걸 보며 잠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사람마다 상견례 자리가 긴장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렇게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여자친구가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가더니 오빠, 나 신혼여행 때 들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필요하면 사. 오빠가 혹시라도 나 사치 부리는 애로 오해할까 봐. 아니야. 자기 그런 사람 아닌 건 내가 알지. 에이, 역시 오빠는 알지? 신혼 때 은근히 애들끼리 경쟁이 붙거든. 어디 가서 놀고 가방 들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대신에 우리 결혼기념일 땐 아무것도 안 받을게. 미리 받는 선물이라고 치고. 그래도 됐지? 괜찮아. 근데 자기 친하다는 친구들은 결국 못 만나네. 그러게. 내 친구들한테 오빠 자랑 엄청 해서 궁금해해. 그래? 그래도 청첩장을 직접 주는 게 맞는데. 근데 어쩌겠어. 요즘 일이 다 바쁘다는데. 그냥 결혼식 날 봐. 솔직히 금액이 꽤 나가는 가방이긴 했지만 여자친구가 신혼여행에 사진 찍을 때 이 가방을 들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눈치 보며 말을 꺼내는 게 안쓰러워 가방까지 사줬어요. 제 아내가 될 사람인데 못해줄 게 뭐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결혼식 전까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친한 친구를 못 본 게 마음이 쓰이긴 했지만 아내 말대로 결혼식 당일 현장에서 반갑게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예식 시간보다 한참 일찍 도착해 식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긴장이 너무 되더라고요. 잠도 한숨도 못 자고 약까지 먹고 왔는데도 이상하게 호흡이 가쁘고 두근거리는 게 심해져서 비상구 한쪽에서 심호흡을 하며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손님 맞이를 해야 하는데 이러다간 인사조차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상구 계단에 앉아 숨을 가다듬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떠드는 소리가 위층까지 울리더라고요. 우리 또 보네요? 진짜 친구 된 것 같아요.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얼마씩 받고 오셨어요? 전 업체 통해서 온 건데 친한 친구 역할이라 조금 더 받기로 했어요. 아, 이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름까지 정해줘요? 지연인가 지인인가? 다시 확인해야겠다. 이따가 저 눈물 흘리면서 편지 읽어야 하는데 잘할 수 있겠죠? 어머, 중요한 역할이네요. 근데 여기 사람 엄청 불렀다던데 한 80명은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업체에서 봤던 사람들 대부분 다 왔던데? 전 부모님까지 가짜인 것도 처음 봐요. 와, 심하다. 부모님까지요? 저기 부부로 나오는 분들 되게 오래된 분들이거든요.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3년 넘었는데. 어머머, 그럼 완전 사기 결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세 번째 결혼이거나. 진짜 신부 대단하다. 이런 거 보면 사람 좀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까진 어떻게 알겠어요. 돈 주고 속이는데. 불쌍하다.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신랑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홀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고 저는 그저 재밌게만 듣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정말 있긴 하구나 하면서 긴장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더군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 있던 아내를 향해 갔더니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라며 소개를 하더라고요. 오빠, 내 친구 지연이. 내가 맨날 말해서 알지? 이따가 편지도 읽어준대. 얘가 너무 바빠서 우리 밥도 같이 못 먹었잖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멋지세요. 아, 지연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언제부터 친구야? 네? 그게 우리 고등학교? 무슨 우리 중학교 친구잖아. 너 오늘 긴장했어? 미안, 내가 잠시 헷갈렸네. 아내는 제 질문에 당황을 하더니 상황을 급히 정리하려고 들더라고요. 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게 막는 것 같은 눈치였죠. 그리고 지연이라는 이름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래층에서 들려오던 그 일이 제 아내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됐죠. 순간 머리가 핑 돌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 일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험해진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꽃처럼 화사하게 앉아있는 저 여자가 어쩌면 제가 아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갑자기 밀려오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사람과 연극처럼 순간을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보다 우선 부모님이 가짜란 확인부터 필요하다고 느꼈죠. 그때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아내가 못 먹는 탄산음료였어요. 이상하게 아내는 탄산음료만 먹으면 목이 너무 따끔거린다고 어릴 때부터 못 먹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기한 애로 통했다 하더라고요. 햄버거에 콜라 먹는 건 당연한 건데 목이 아파 토해내기까지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부모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해서 제가 직접 물어보기로 했죠. 오, 한서방 바쁘지? 오늘 근사하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다현이 속이 좀 갑갑하대요. 그래? 긴장돼서 그런 거 아니야? 괜히 그런 걸 거야. 그럼 좀 시원하게 사이다나 콜라 좀 구해서 갖다 줄까요? 그래, 그거 좋네. 그 말을 듣자마자 확신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내가 벌인 연극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가늠도 되질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 자체를 속여서 여기까지 온 건지 이날부터 저를 만나자마자 적극적으로 다가왔던 것, 지인을 통해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심스러워졌죠. 이 사람과 꾸릴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모든 감정이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멍해진 정신을 겨우 붙잡으며 아내가 신혼여행에 떠날 짐이라고 한쪽에 둔 캐리어를 열어봤습니다. 밖에서 저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상황에선 전 이걸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식장에 들어가는 것도 결혼을 해서 미래를 만드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 눈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 집에 놀러 갔을 때도 절대 보여주지 않던 그 다이어리를 몇 장 넘겨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뭐야? 그 안에는 아내가 철저하게 저와 결혼하기 위해 세웠던 계획부터 제 연봉 이상형, 엄마와의 관계 등 흥신소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이 한가득이었어요. 어쩌면 저보다 저를 더 잘 설명해주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가방 받아내는 것부터 이혼하는 상황까지 철저한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결국 마음도 없이 돈 때문에 접근한 저와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다가 이혼 사유를 만들어서 위자료를 받고 헤어질 생각으로 접근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분노와 동시에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사람 진심이 참 무섭다고 하잖아요. 제 모든 걸 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준 사람이 뒤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다 가짜로 절 대하고 있었다는 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 중 하나가
진심을 가장해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생의 반여자로 생각한 사람에게 그걸 멍청하게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 자료를 보니 아내는 저처럼 몇 명의 남자들에게도 더 이런 짓을 했더군요. 가짜 부모와 친구 사서 식장에 걸어가는 행동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와 미래를 약속하고 사랑을 나누며 보낸 시간, 추억을 쌓기 위해 떠난 여행까지 마치 죽기 전처럼 주마등처럼 그 장면이 하나하나 스쳐갔습니다. 너 어디 있어? 안에 있어? 잠시만요, 엄마. 전 창백해진 얼굴로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데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더군요. 순간 식은땀이 나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엄마가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안 나오고 왜 여기 있어? 어머, 너 어디 아파? 엄마, 안 돼. 이대로 가면. 왜 이래? 얼굴이 못 일어나겠어? 결혼하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얘가 무슨 소리야? 사람들 다 왔는데. 병원 갔다 올 시간 없어. 어떻게 안 되겠어? 약이라도 좀 먹을까? 엄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든 식을 진행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위해 이 잔인한 사실을 알려야 할까 순간 고민이 들었지만 제 체력으론 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없을 것 같아 엄마에게 수첩을 건넸어요. 뭐야 이게? 읽어보라고? 아내 자세히 봐. 우리 아무래도 당한 것 같아. 당하다니 누구한테? 그리고 엄마는 몇 장을 넘겨보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언제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 저기 들어가면 안 돼 절대로. 아이고야. 저기 일단 넌 차에 가 있어. 그리고 엄마가 부르면 와. 그렇게 엄마는 저를 친척형과 함께 보내고 난 뒤 혼자 남아서 그 많은 하객들을 다 돌려보냈더군요. 대행 아르바이트로 온 하객들은 우르르 빠졌고 영문을 모르는 아내와 우리 가족들만 예식장에 남아있었죠. 그날 엄마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사실에 대해 빠르게 인정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 엄마도 빠른 선택을 해준 게 다행이었죠. 그리고 조금 안정을 찾은 뒤 신부 앞에 가서 수첩을 던졌습니다. 작전 실패했네. 식만 올리면 딱 좋았는데. 오빠, 내가 오빠한테 다 얘기해 줄 수 있어. 설명해봐 그럼 우리 가족들 앞에서. 네가 속인 건 나 하나라고 생각했지? 아니, 여기 온 모든 우리 가족들까지 우습게 한 거야.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니까 제대로 말해. 실은 돈이 너무 급했어요. 너 이 짓이 지금 몇 번째니? 3번이요. 무섭다 무서워. 이거 완전히 결혼 사기 전문이네. 부모님, 친구 다 가짜, 너도 가짜. 대체 하나라도 진짜였던 게 있었어? 이 결혼식에 네가 속인 사람들만 200명 넘게 온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기인 줄 아냐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돌려줘? 물건만 돌려주면 끝이냐? 사람 마음 갖고 논 건 돈으로 환산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내 미래까지도 사기당한 거라고. 다른 남자들은 모르겠다. 마음이 좀 남아서 좋게 해결했는지. 근데 난 달라. 다시는 네가 사람 마음 우습게 생각 안 하도록 싸울 거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서에서 하자. 감히
어디 이런 짓을 벌여. 너 콩밥 먹일 거야 아주. 결국 이 일은 사기죄로 넘어갔고 어제까지 사랑하던 사람을 원수가 되어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뒷수습하느라고 제 감정 다스릴 시간조차 아까웠죠.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몇 개월을 보냈고 이제 조금 그 시간이 아물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곁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상처를 다 보듬어주고 있거든요. 사실 식장 앞까지 갔다 온 상황이라 이번엔 조금 더 신중하게 만나서 정말 좋은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어요. 행복해지면 언젠간 이게 깨질 것 같다는 공포가 들 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 요즘은 행복하기만 합니다. 다행히 그 상처 아물라고 현명한 사람을 보내준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쓸 수 있는 힘도 지금이 행복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